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머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영단어 어떻게 암기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고자 제가 10가지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10가지 방법 중에서도 없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저한테 또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 강의를 다니거나 또는 뭐 어디 가서 상담을 해드리거나 할 때 항상 이 따라오는 질문들이 영단어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 영단어 암기하기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한 뭐 3가지를 드리든 5가지를 얘기해 드리든 또 물어보세요. 그거 말고 또 없어요? 그거 말고 또 없어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거 방법이 이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오늘 제시해 드릴 10가지 방법도요, 뭐 굉장히 쉬운 방법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외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왕도가 있기를 바라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학습을 하되 하는 아이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지, 이거를 이 방법으로 하면 100% 완전히 머릿속에 다 들어가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저는 아주 살짝 도와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0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초등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눠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초등 3학년 정도부터는 제가 스펠링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데, 그 3학년부터 시작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지, 자, 저학년 5가지, 고학년 5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학년 친구들은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일단은 2개 감각 이상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안 좋은 방법이요, 그냥 눈으로 쭉 보고 읽고 알 것 같아, 이렇게 끝나는 친구들. 왜냐하면 처음 단어를 암기해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예 몰라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쭉 보고 영단어 보고 한글 뜻 알겠으면 그냥 아는 단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의 감각을 이용하라는 거는요, 저는 말을 해보면서 단어를 암기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쓰면서 빽빽이처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말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발음 연습도 되고요, 정확한 발음으로 자기가 말을 해서 그게 다시 귀로 들어가서 본인이 들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이걸 다른 데서 실제로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단어인지, 자기가 배웠던 단어인지가 인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말을 해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쓰면서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뭐 QR이 있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아이가 실제로 말을 해보게 하고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소리를 들어보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2번째 방법은요, 칠판을 좀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저학년 친구들은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개수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오늘의 단어 5개, 뭐 오늘의 단어 3개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전 시간에 머리 회전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아침밥 먹으면서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보고, 학교 가면서 보고, 이런 식으로 3개에서 5개 정도의 단어를 계속 눈에 노출을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학교 다녀오면은 그 단어가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녀와서 오전에 봤던 그 단어를 기억하게끔 어머님이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학교 가기 전에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다녀왔으면 또는 학원 가기 전에 보게 하고, 다녀왔으면 아까 써 있었던 거 3개 또는 5개 무슨 단어였지 하고 테스트 해주시는 거예요. 또는 이제 양면 칠판인 경우에 칠판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오전에 봤던 단어를 칠판에 반대편에다가 쓰고 본인이 돌려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집에서 그렇게 활용했어요. 이케아에서 파는 그 되게 작은 칠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면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활용해서 하곤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예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썼던 방식인데,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이렇게 서랍형으로 된 것이 있어요. 서랍에 이렇게 그 책상에 올려놓기 좋게 1,000원짜리 굉장히 작은 상자가 있는데, 이게 뭐 1칸짜리도 있고 2칸짜리도 있고 3칸짜리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3칸짜리를 이용을 했는데,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적어서 종이에 접어가지고 상자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또
랜덤으로 그 단어들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악성 단어들, 정말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은 상자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에서 들어있었던 것 중에서 꺼냈는데 잘 외워졌으면 저는 찢어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잘 안 외워진 거는 다시 두 번째 칸으로 넣어놓고, 두 번째 칸에서 안 외워진 건 세 번째 칸. 그렇게 하면 결국은 외워져요. 그런 식으로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쓰기가 아직 어려우니까 눈으로 보거나 말로 하거나 그리고 아주 3개에서 5개 작은 양의 어휘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째예요. 아무래도 저학년 친구들이니까 우리가 게임 형태로 접근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게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플래시카드를 이용을 해서 이거 무슨 단어였지? 무슨 단어였지? 하면서 빠르게 넘겨서 하시는 방식으로 아이들이랑 해보시면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스피드 게임 방식으로 하는 거는 단기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을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고학년들은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학년 때 재미삼아서 해보는 단어 암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피드 게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책상이나 또는 식탁, 그 다음에 눈에 잘 보이는 거실장, 그런데 위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작게 종이를 잘라서 좀 놔두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데 3 곱하기 3도 좋고 5 곱하기 5도 좋아요. 이건 뭐냐? 빙고 게임이에요. 자, 제가 저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주제별로 영어 학습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주제별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뭐 동물, 아니면 과일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의 그 카테고리들이 묶이게 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과일 빙고 해볼까? 또는 뭐 동물 빙고 해볼까? 해서 영어로 그 단어들을 써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많은 단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 곱하기 3도 괜찮고요. 뭐 더 작게는 2 곱하기 2, 그러니까 4개만 써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잘라서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항상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집게로 찝어가지고 놔뒀었거든요. 그래서 심심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에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학년 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학년 편은 첫 번째로, 자, 우리 저학년에서 첫 번째로 뭘 했었죠? 그렇죠. 저학년에서 제가 2개 감각 이상을 사용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말하기, 듣기 위주였는데 고학년으로 가면은 쓰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A4 용지를 한 4번 정도 접게 해서요. 처음에 영어 쓰고 그 다음에 한글 뜻을 쓰겠죠. 그 다음에 접어요. 영어 쓴 부분은 접으면 이제 한글 뜻 부분만 남잖아요. 그 옆에 다시 또 그 한글 뜻만 보고 영어로 써요. 그리고 다시 또 접어요. 그러면 영어 보고 다시 한글을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4번 정도 접었다 폈다를 반복을 하면 8번 정도 아이가 쓰고 할 수 있거든요. 양면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무슨 학원 시험을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단어 시험을 좀 봐야 되는 그 시기에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걸로 해서 A4 한 장으로 굉장히 여러 번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반드시 고학년은 좀 쓰면서 스펠링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예요. 7번째는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이제 어플을 활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저학년도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스마트폰이랑 좀 관련된 거니까 고학년 친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플을 활용하는 건데 클래스카드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미 우리 뭐 능률 단어장 같이 유명한 그런 단어장이나 또는 뭐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어휘 이런 것들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나만의 어휘 같은 것들을 직접 입력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플을 켜서 이제 단어와 뜻 그렇게 매칭하는 것들, 게임 형식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 써볼 수 있는 난도 있고 하니까 이 클래스카드 앱 굉장히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8번째는요, 우리가 고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뭐 문맥상에서 리딩 속에서 그 단어를 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어장 안에 보면은 항상 예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예문을 좀 활용하는 방식을 좀 선택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문장 속에서 기억을 해야 우리가 이걸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제가 저학년들은 그냥 빠르게 스피드 게임으로 해도 될 정도로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연습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인데, 사실 고학년 친구들은 그걸 넘어서서 장기 기억으로 계속 넘기는 연습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때 좋은 것이 우리말 속에다가 영어를 쏙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foolish라는 단어를 공부를 했다. 그럼 이게 어리석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예문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글 뜻이 나올 거예요. 뭐 그는 매우 어리석다 이런 문장이라고 하면 거기서 그는 매우 foolish하다 이런 식으로 그 foolish라는 단어를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생활에서 정말 써볼 일이 없으니까 그 문장 속에서 그냥 넣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영어 문장이면 내가 타깃으로 하는 어휘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문장 속에서 하나만 영어로 내가 타깃으로 해서 외워야 되는 문장 단어만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우 foolish하다, 또는 그걸 또 바꿔볼 수 있겠죠. 그는 매우 lazy하다, 그는 매우 smart하다, 그는 매우 handsome하다,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말 속에서 대입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암기 팁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우리가 문맥상에서 많이 외워야 한다고 해요. 고학년들은. 그래서 문맥상에서 우리가 중요한 어휘들을 보통은 형광펜으로 칠하거든요. 그런데 암기를 할 때는요, 그 부분, 내가 외워야 되는 그 단어 부분을 화이트로 지워주세요. 화이트로 지우면 어때요? 그 단어만 까맣게 생각이 안 나죠. 하지만 그걸 문맥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 맞다. 이게 비슷한 단어가 이거였는데 하고 유추하고 그거의 스펠링까지 써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독해 문제집을 다 쓴 독해 문제집 있죠? 다 쓴 독해 문제집에서 활용하셔도 되고요. 단어장의 예문을 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돼요. 제가 답답한 단어들, 내가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 형광펜으로 칠하는 것보다는 화이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우리 고학년들이 궁극적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학년이 되고 그 다음에 문법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고 중학교 때까지도 단어를 잘 암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사도 정리해야 되고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다이어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영어 사전을 좀 만드는 연습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 시작하셔도 좋고요. 나만의 영어 사전을 쭉 만드는데요. 만약에 내가 right라는 단어를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워서 써놨어요. right, 오른쪽 이렇게 써놨다고 하면은 문제를 풀고 뭐 영어 실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right가 정당한, 옳은 이런 뜻도 있구나. 이럴 때는 형용사로 쓰이네. 그런데 또 명사로 쓰일 때 권리라는 뜻도 있어 라고 하면서 원래 내가 정리해 놓은 나만의 영어 사전에다가 그 내용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또 추가하고 뭐 새로운 단어는 당연히 새로 써 넣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기존에 외웠던 단어인데 그 단어가 다른 뜻으로 쓰였을 때 또는 품사가 변형되었을 때 이럴 때 내가 갖고 있는 단어 사전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자기 보물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아주 쉬운 단계부터 조금은 복잡한 단계까지 어휘를 암기하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10가지면 충분하실까요? 네. 자, 이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필요한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면 또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상 고민을 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머님들도 혹시 가정에서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팁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같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